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안 켜져. 그럴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전원이 안 켜져 꼭 확인해 봐. 누구나 할 수 있다.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요. 오늘은 1탄이고요. 총 3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되게 간단한 거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 그럴 때는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컴퓨터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기가 꽂아지는 부분이죠. 이럴 때 이 메인 스위치가 있어요. 메인 스위치가 빼기가 눌러져야 되는데 가끔씩 이게 눌러져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얼마 전에도 컴퓨터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 근데 보니까 이게 눌러져 있었어요. 이게 눌러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컴퓨터를 빼고 청소를 하고 넣다가 이제 뒤에 이제 손이 책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눌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하고 나니까 계속 전원이 안 들어와. 보니까 딱 이걸로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컴퓨터 메인 파워 서플라이의 메인 스위치가 동그라미가 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빼기가 눌러져야지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께서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 내부에 보시면은 메인보드에 이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이 연결이 되잖아요. 24핀짜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조핀도 연결이 되는데, 보조핀은 뭐 빼실 필요는 없고요. 이 메인 24핀 이 짜리를 한번 빼세요. 힌지가 있으니까 힌지를 뒤로 젖혀지죠. 여기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를, 분명히 이 선은 어느 컴퓨터든지 다 있습니다. 24핀. 얘를 빼고, 물론 여기도 파워 케이블을 분리를 해 놓고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연결을 하고 전원을 키면은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제 파워 케이블이에요. 파워 케이블도 이렇게 불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 케이블을 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에도 이와 동일한 케이블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 모니터에 있는 선을 빼서 이 파워에다가 연결을 해서 꽂고 하면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 케이블의 불량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탭입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3개 정도, 3, 4개 정도 이제 이런 콘센트를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뭐 본체, 모니터, 뭐 프린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스피커라든가 외부 장치들 연결하실 텐데, 이 멀티탭에 이 꽂는 부분을 하나씩 바꿔서 한번 꽂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멀티탭의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몇 가지 내용들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은 아니다 하나씩 배제를 하면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편은 이렇게 마치고요. 2편에서는 또 이제 컴퓨터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도 너무 쉬웠던 내용이고 2탄, 3탄도 쉬우니까 2탄, 3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전원이 안 켜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꼭 확인해봐 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1탄은 PC 외부적으로 확인을 했었죠. 뭐 멀티탭이라던가 컴퓨터 본체 뒷면에 뭐 메인 전원 스위치가 빼기랑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눌러지면 전원이 안 들어오고 빼기가 눌러져야 된다. 어쨌거나 PC 외부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오늘은 2탄은 조금 PC 안쪽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바로 스위치 불량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는 키기 위한 스위치가 다 존재를 하게 되죠. 그게 있어서 그거를 누름으로 이제 전원이 켜지는데 이 스위치가 불량이면 당연히 전원이 안 켜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위치 불량 테스트하는 방법과 불량이 맞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는 스위치가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 케이스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스위치,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생긴 스위치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첫 번째,
자, 집에 뭐 다 이런 거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테스터기. 없죠. 당연히 없죠. 이게 뭐 밥숟가락도 아니고, 이게 있으신 분들은 한번 멋있게 한번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없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먼저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테스터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원을 켜 주시고, 도통 테스트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도통 테스트란 단순하게 전류가 흐르느냐 그거를 알려주는 테스트인데요. 이 마크로 해놓고 뭐 테스터기마다 다 모양새는 다를 거예요. 이게 저는 제 테스터기에서는 이게 도통 검사거든요. 자, 일단은 붙여 놓으면 소리가 나요. 소리 들리실까요?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없고요. 그냥 소리가 난다. 나 통하고 있어요 하는 거죠. 근데 전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얘랑 얘를 눌렀을 때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야 전원이 켜지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 꽂고 얘를 여기다 꽂게 되면, 제가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꽂았어요. 두 개를 꽂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자, 볼까요? 자,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스위치는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안 나,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면 스위치 불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 없으시잖아요, 테스터기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메인보드에 보시면, 메인보드죠, 컴퓨터 옆에 뚜껑을 여시고, 제가 먼저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면부 스위치 패널을 연결할 수 있는 이 헤더 단자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부분 조립식 P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위에는 4개 핀이 있고 밑에는 5개 핀. 이 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구분해 주는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위에가 4개고 짧죠. 한 개가 짧죠. 이 2개 핀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파워 스위치예요. 그 밑에가 바로 리셋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스위치, 이거를 따라가 보면은 컴퓨터 전원 스위치랑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얘를 따라간다, 얘 연결이 이렇게 얘가 꽂아져 있는데 얘를 따라간다 그러면 리셋 스위치랑 연결이 돼 있다 보시면 되시고, 자, 이제 여러분 메인보드를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부분 프론트 패널을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 단자는 대부분 메인보드 오른쪽 하단부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랑 비교해 봐 드릴게요. 4개, 위 4개, 아래 5개잖아요. 여기도 위 4개, 아래 5개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원 스위치가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전원이 켜지게 되죠. 얘를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가 이제 끄신 상태에서 얘 스위치를 지금 뽑으시고요. 전면부 패널 있는 부분, 요 파워 있는 부분 상단줄에 3번, 4번 핀 있는 걸 뽑으시고,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뭐 클립도 괜찮고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기 이 핀 2개를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딱 보이시죠? 이렇게 하셨을 때 전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는 스위치를 아주 극단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스위치 불량인 거예요. 뭐 메인보드 교체하고 뭐 파워 교체하고 그러실 게 아니에요. 들어온다? 뭐다? 전원 스위치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메인보드에 위 4개, 아래 5개 있는 핀이 있고, 위에 줄에 3번, 4번 핀이 바로 전원 스위치다. 얘를 2개를 드라이버로 딱 해주면 전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원 스위치가 불량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전원 스위치 불량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드라이버라던가 도통 테스트를 했는데 도통 테스트를 하니까 안 됐어. 스위치 불량이 100%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 전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저도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전원 리셋 스위치랑 같이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일반적인 조립 PC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푸시 방식.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죠? 누르면 들어갔다가 앞으로 바로 튀어나오죠. 그죠? 이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텍트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삼성이나 LG 대기업 PC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물론 조립 PC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외관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은 눌렀을 때 그냥 쑥 들어갔던 느낌이 있고 나온다. 그럼 푸시 방식의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텍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딱 건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 제가 흔하게 많이 쓰는 요 네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를 빼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누르면 또각또각 소리가 나요. 또각또각.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4개의 다리가 연결이 돼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방식 스위치의 장점이 뭐냐면 되게 쉽게 교체가 가능해요. 대부분 호환성이 되게 좋고 범용성도 좋아서 대부분 거의 PC에 쓰이는 규격은 거의 한 규격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쉽게 교체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텍트 스위치의 장점이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거는 대부분 대기업 PC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조립 PC에도 텍트 스위치를 요즘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위치 보드가 따로 있어요. 네모난 뭐 이제 메인보드 같이 네모난 보드에 이게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한 번에 쪼로로로 연결이 되면서, 혹은 뭐 USB 단자라든가 사운드 단자까지도 한 개로 그냥 모듈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간 관리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만 모듈 통째로 이제 교체를 하면은 쉽게 어떻게 보면은 교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만약에 스위치 불량이 맞다, 나는 텍트 스위치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집에 또 인두기 이런 거 없잖아요. 또 인두를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되게 납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차피 처음에 이거를 납땜하는 거는 쉬워요. 있는 구멍 4개에다가 맞춰서 뒤에 돌려가지고 납이랑 인두로 쫙 지지면 되는데, 이게 이미 돼 있는 거를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잔해물이 남게 된다 그러면 구멍에 이게 다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막 지금 요즘 덥죠. 진짜 등에 땀이 줄줄줄줄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이, 아까도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모듈을 통째로 갈아야 된다는 거. 그죠? 뭐 AS 기사라던가 뭐 대기업 AS 기사분들은 이거 그 자리에서 납땜해가지고 있는 거 빼고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냥 모듈로 그냥 싹 교체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스위치의 불량이 맞고, 요 텍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교체를 이루어져야 된다, 뭐 주변 PC점에 가셔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케이스 제조사 있잖아요. 제조사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나 무슨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스위치 보드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 스위치 보드만 받아서 통째로 교체해서 커넥만 딱 해주면은 쉽게 교체가 되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제조사 뭐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모듈이 또 이제 품절이라고 하고, 나는 또 납땜이라던가 또 이런 것도 높이가 얼마인지 재기도 싫고 구하기도 어렵고, 또 뭐 한 개만 샀는데 또 실패했어 그러면 또 막 머리 아프죠. 진짜 날도 더운데. 그럴 때는 대비해서 제가 외부 스위치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외부 스위치는 정말로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샘플로 MP200이라고 하는 외부 스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케이스 외부로 스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컴퓨터 PCI 슬롯에 이게 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뭐 LP형이다 그러면 LP형 브라켓도 있는데, 제가 지금 LP형이 지금 없어졌네요. LP형도 있고 해서 컴퓨터에 맞게끔 쓰실 수가 있고, 얘를 하나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하나는 USB 헤더에다 꽂아 주시고,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셋, 파워 스위치, 그 다음에 파워 레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사진을 참고하시고, 처음에가 이제 여기는 파워 레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는 하드 레드.
하드가 작동하고 있느냐, SSD가 작동하고 있느냐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는 게 플러스 레드, 플러스 마이너스, 하드 플러스 하드 마이너스, 파워 플러스 파워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대로 연결을 하시고 스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얘도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걸 보니 텍트 스위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텍트 스위치고, 얘도 뜯어보면 하나의 보드 안에 다 모듈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리셋 스위치도 있고요. 리셋도 보니까 텍트 스위치네요. 그 다음에 여기 USB도 연결하실 수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유용하겠죠. 아, 나는 전면부 패널 케이스 전면부에 USB 포트도 다 막 박살나고 이게 하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도 쓰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또 여기 사운드 그 3.5파이 그것도 있는 것들도 있어요. 만약에 뭐 내 컴퓨터 뒷면 혹은 앞면에 있는 사운드 포트가 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아예 사운드까지 있는 걸로 구매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잭 요거가 되게 선이 많아 보이는데 딱 한 선이에요. 한 선 요거를 가지고 아까 연결하셨던 그 장착하셨던 이 브라켓에 그냥 딱 꽂기만 하시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길게 늘어뜨려서 뭐 내가 편한 컴퓨터 뭐 케이스 위에다가 올려 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거나, 이것도 양면 테이프로 잘 진짜 고안 잘 했어요. 그죠? 이렇게 외부 전원 스위치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쉽게 자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할게요. 1탄은 컴퓨터 외부적으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전원이 안 켜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야 될 상황들을 알려드렸고, 2탄은 오늘은 조금 더 들어왔죠. 오늘은 전원 스위치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탄을 이제 곧 찍을 텐데요. 3탄은 바로 파워 테스트를 단독적으로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파워가 죽었냐 살았냐를 테스트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탄, 2탄, 3탄을 모두 보시고 출장 AS를 부르시건 PC점에 뭐 수리점에 방문을 하시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1탄, 2탄, 3탄을 보셔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사실 단독적으로는 해결이 불가하신 부분이세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건 메인보드 불량이구나 해서 메인보드 제조서를 뭐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분들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1탄, 2탄, 3탄까지 보셨으면. 그리고 1탄, 2탄만 봤어도, 오늘까지만 보셨어도 스위치 불량이고 뭐 파워 케이블 불량이고 뭐 여러 가지 불량인데 뭐 메인보드를 교체하거나 뭐 CPU를 교체해야 된다, 뭐 이상한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2탄을 마치고 3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전원이 안 켜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꼭 확인해봐 제 3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1탄에서는 제가 PC 본체 외부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들, 예를 들어서 파워 케이블, 멀티탭, 그 다음에 전원 콘센트,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자체적으로 메인 스위치가 동그라미 빼기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눌러졌을 때는 전원이 안 켜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2탄 같은 경우에는 본체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죠. 2탄은 바로 전원 스위치 불량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일반 테스터기가 있으시면은 뭐 도통 테스트로 전원 스위치를 한번 테스트 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는 자, 메인보드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전원 스위치랑 연결되는 부분 헤더가 있어요. 이거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위에는 4개, 밑에는 핀 5개로 구성되어 있고, 뭐 1번, 2번 뭐 이런 거는 뭐 하드 레드, 파워 레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지금 파워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윗 라인 중에서 3번, 4번이 이게 파워 전원 스위치랑 연결이 되고, 밑에 줄에는 3번, 4번은 리셋 스위치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 여기 3번, 4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빼시고 드라이버나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연결을 순간적으로 딱 튕겨줬을 때 전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파워 스위치가 불량인 거고, 만약에 드라이버나 클립을 하기가 조금 무섭다 그러면 위에 거를 빼시고 밑에 있는 리셋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리셋으로 한번 눌러보면은 이게 전원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이게 밑에 거를 위로 올리셔서 리셋을 눌렀을 때 전원이 켜진다. 그때도 파워 스위치가 불량인 거니까 그때는 뭐 리셋 스위치를 파워 스위치 대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리셋 스위치도 불량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교체할 때는 이 문제가 100%일 때 교체하는 겁니다. 리셋 스위치도 만약에 불량이다 그러면은 올려도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드라이버나 이런 걸 한번 딱 튕겨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3탄은 바로 파워 서플라이 단독 테스트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단독 테스트, 그냥 단순히 파워가 죽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워가 100% 죽었구나, 파워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 이것만 아시는 거지. 파워가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전원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파워는 불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워에서 이제 출력하는 전압이라던가 전류들이 불안정으로 인해서 메인보드에 연결하고 본체에다가 조립을 해서 넣어도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안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오늘은 딱 파워가 진짜 죽었다, 이것만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니까 잘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은 클립 하나와 절연 테이프 하나가 필요합니다. 먼저 클립 같은 거는 여러분 서랍 한번 열어보시면 저 끄트머리에 뭐 한두 개쯤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대충 이제 예상이 가실 거예요. 자, 클립을 일단 열어줍니다. 쭉 열어주시고요. 이 클립 같은 게, 이 클립으로 작업하실 때 중요한 점은 위에 있는 요 핀의 높이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옆에 있는 사이즈는 한 3cm에서 5cm 정도, 그냥 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우리는 지금 파워 서플라이를 단독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분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메인 전원 스위치를 동그라미를 눌러주세요. 동그라미 누르면 당연히 전원을 켜도 안 들어오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동그라미를 눌러주시고, 파워 서플라이에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24핀짜리 케이블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이 힌지 있죠, 메인보드에 고정되는 이 힌지가 오른편을 향하게끔 저처럼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한 줄, 두 줄이 있는데 2번 줄에서 4번, 6번입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클립 있죠, 이걸로 위에서부터 잘 세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4번과 6번에 꽂아줍니다. 이 안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죠. 제가 클립을 추천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클립이 딱 여기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아주 쏙 잘 들어가요. 뭐 철사나 굵은 철사 뭐 다른 걸로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거가 벌어지게 되면은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꽂아지는 거잖아요. 이 핀들이 있는데 이게 벌어져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은 접촉 불량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파워가 정상이어도 전원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이걸로 클립으로 하시고 4번, 6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4번, 6번에다가 딱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꾹 밀어 주시면은 이렇게 꾹 들어가요. 저처럼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 절연 테이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뜯어 놓으시고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손잡이 부분에다가 이 절연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뭐 친구네 뭐 파워가 안 들어와, 야 내가 한번 테스트 해줄게,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 만들어 두세요. 버리지 마시고. 자, 다시 힌지가 오른쪽 편을 향하게 하고 두 번째 줄 여기서 4번하고 6번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거 빼기로 바꾸지 마세요.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뒤에 있는 똑딱이 스위치로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역할이 뭐냐면 여기다 그냥 전원을 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일종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파워가 켜지죠. 지금 얘는 일단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불량인지 아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압이라던가 전류가 불안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파워가 그냥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켜진다. 그때는 파워 분량이 100%인 거예요. 자,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화면상으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요 케이블 타이로 팬에다가 넣어볼게요. 소리가 나죠? 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 이 파워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꽂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워 분량이 100%인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파워 서플라이에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AS 센터로 보내서 AS를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무상 AS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이제 새로 구매를 하시는 건데, 새로 구매를 하실 때의 주의점은 뭐 자기의 스펙에 맞게끔 구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일단은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스펙에 맞다고 가정하에, 지금 만약에 500W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 100W를 올리세요. 그리고 600W를 쓰신다 700으로 올리시고, 700부터는 그냥 다 그냥 동일하게 쓰셔도 되실 것 같고, 왜 그러냐면 500W랑 600W랑 가격 차이가 얼마 크지도 않고, 또 600W랑 700W랑은 또 얼마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로 해서, 만약에 이게 내 PC가 고장이 났을 때 파워라도 더 살려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무상 AS 기간이 긴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보통은 3년인데 어느 정도 좋은 브랜드다 그러면은 5년 이상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5년짜리 이상으로 보시게 되면 딱 진짜 좋은 파워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한 브랜드들이 쭉쭉 나와요. 5년, 7년, 그 상위급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도 보장해주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한 5년 정도로 내가 쓰고 있는 거에 한 100W 정도 더 높은 걸로 구매를 해서 추후에 내 PC가 고장이 나서 파워라도 떼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워를 이제 교체를 하고 오셨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파워를 교체를 했으면 파워가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파워를 교체를 했죠.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죠. 파워를 교체해 갖고 왔는데도, 연결했는데도 안 들어와. 이게 참 난감하죠. 참 난감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클린 테스트 혹은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딱 부팅에 필요한 장비만을 가지고, 부품만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부팅은 지금 둘째예요. 전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또 극단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콜드 테스트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메모리를 뺐죠. CPU도 뺐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이제 전면부 패널에 관련된 케이블을 다 빼주세요. 전면부 패널에 있는 케이블 불량이나 아니면 포트 불량 때문에라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메인보드랑 파워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파워는 교체를 해갖고 오셨기 때문에 교체된 파워라고 가정하시고 정상적인 파워예요. 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4핀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 전원도 연결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보조 전원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전원이 아예 안 켜지는 보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파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넣어도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제로팬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지 않으면 팬이 안 돌아요. 그래서 얘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CPU 쿨러 있죠. 쿨러 같은 경우 이렇게 쿨러만 이렇게 연결을 하고 팬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켰을 때 팬이 돌아간다, 파워도 돌아간다, 그러면은 메인 보드까지는 정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품을 교체할 때는 100%가 나와야 돼요. 100%. 그때 교체를 하는 겁니다. 파워 테스트도 아까 안 들어온다 그러면 100% 제가 파워 불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때 100%는 뭐냐? 바로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교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된 게 됐냐면 일단 파워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셨죠. 근데 메인보드에다가 교체된 파워, 정상적인 파워를 연결했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은 메인보드까지도 고장이 난 겁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스스로 혼자서 희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주변 부품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주변 부품까지도 고장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아무리 초절정 전문가를 하더라도 한 번에 부품의 불량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2가지 이상의 불량 부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제를 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찾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또 다시 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기다가 제가 지금 스위치를 연결했고요. 이번에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게 돌면 메인 보드까지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돌아가죠. 지금은 부팅이라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켜지냐 안 켜지냐예요. 지금은 원래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뭐예요? 컴퓨터 전원이 안 켜지는 거였죠. 부팅 문제는 이 다음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지금 CPU건 뭐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팅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다 힌트를 보셨어요. 이제 부품 하나씩 하나씩 달아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달면 편할까요? CPU부터 달면 좋죠. CPU를 또 장착을 해요. 또 켜봐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또 봐요. CPU를 장착하니까 또 들어와.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메모리 또 달아요. 메모리 달고 또 하나 해보고 또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그 다음에 파노면까지는 떠.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제대로 불량 부품을 찾아서 조치를 하신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메인보드가 안 들어온다? 메인보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보드까지도 정상으로 이제 교체를 받으셔서 그 다음에 켰는 데는 들어오겠죠. 근데 CPU로 다니까 또 안 들어와. 그럼 CPU도 불량인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저처럼 이렇게 가지수를 여러 가지를 두고 아닌 거는 배제를 탁탁 쳐가면서 해야 올바르게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기가 싫다. 나는 진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주변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뭐 이러한 방법을 조금 이제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PC 업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PC 업체가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가정이에요. 만약에 선량하고 정직한 업체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부품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PC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차 테스트를 바로 진행할 수가 있죠. 교차 테스트가 뭐냐면 지금 파워가 만약에 불량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면 파워만 다른 정상품으로 꽂아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파워까지도 안 돼. 그러면 메인보드 또 거기 이제 매장에 비치된 테스트용 메인보드로 또 테스트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찾아서 이제 그 부품이나 이제 부품에 대한 AS 무상기간이 있으면 메인보드 마찬가지로 AS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하셔서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1탄, 2탄, 3탄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주된 주제가 뭐냐면 이 동영상이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일 때 업체를 통해서 AS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가 수리를 하실 때 이런 경우를 피하자 이거예요. 업체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엉뚱한 부품까지도 교체를 해가지고 뭐 단순히 파워만 고장나는데 뭐 메인보드도 갈아야 되고 뭐 그래픽카드가 고장났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조금 스마트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1탄, 2탄, 3탄이잖아요. 1탄, 2탄을 안 보시고 지금 3탄만 보셨다. 2탄에서도 해결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원 스위치가 불량이었으니까. 근데 당연히 파워 서플라이 불량인 줄 알고 파워를 사갖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또 연결하니까 안 들어오죠. 그럼 이거 어떻게? 또 AS 센터 가겠죠? 그러면 또 가서 뭘 해? 또 처음부터 하면서 나중에는 무슨 소리 듣고 와요? 메인보드가 또 고장나고 뭐 별 희한한 거 뭐 CPU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소리 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는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 이 동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였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